경기가 만약에 반전이 된다라면은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중수저자입니다. 10월 12일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합의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이고 2020년 한국 증시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8월 10일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피드백을 좀 하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일단 한국 주식이 지금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거의 30% 지수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원인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 침체가 가장 첫 번째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페드가 2018년도에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화가 되었고 이제 자본들이 미국 증시에 그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가 하락이 더욱 과도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제조업 경기 PMI 지수가 좋지 않았고 서비스업은 반대로 나쁘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 미국 쪽 그 주식에는 나스닥이나 이제 S&P에는 서비스업 쪽이 좀 많이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가 강했던 것이고 제조업이 많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약했던 것입니다. 제조업이 많이 하락한 원인은 달러 강세와 금융 여건 악화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업 비중이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독일보다 많아요. 30%가 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쪽과 미국 쪽의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중 무역 전쟁의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지수가 이제 얼마나 많이 빠졌나를 보기 전에 EPS 우리나라 그 기업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를 보게 되면은 2018년부터 피크점부터 EPS가 이제 33%가 빠졌습니다. 현재까지 지수를 보게 되면은 2,580 거의 2,600이죠. 2,600에서 1,900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25%가 하락을 했네요. EPS 하락률이 지금 33%였으니까 EPS 하락만큼 빠지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 정도 근사채값 정도까지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무역 전쟁이 완화가 좀 되고 있고 금리 인상 기조도 사실상 거의 꺾인 거나 다름이 없죠. 제가 그때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두 가지가 미중 무역 협상과 이제 금리였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만약에 결렬이 되거나 관세를 지속적으로 25% 30%까지 올리게 된다면은 저의 2020년 한국 증시가 상승한다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합의가 되고 양측 간의 무역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게 되면은 물론 예전만큼 완전히 자유무역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더 이제 심화되진 않는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어떤 영향들,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제조업 지표들의 상승이 나타나겠죠. 최근에 PMI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관리 구매자 관리 지수가 굉장히 많이 40, 50 이하로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CLI 지수라고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최근까지 계속 8월달 지수까지 보면은 꾸준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근데 이것도 이제 반전을 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조업 지수가 많이 빠진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이 되고 투자가 줄어들게 되니까 제조업 관리자 지수도 많이 빠졌던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더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비관론자의 생각인데 저는 여기서 하락 추세가 조금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선행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은 경기의 단기, 중기적인 경기를 예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포함을 해서 만든 건데 개별 국가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라든가 신규 수주, 소비자 판매, 주택 허가 건수 이런 것들 10개 선행 지표를 조합해서 산출을 한 것이 CRI, 다시 말해서 OECD 경기 선행 지수예요. 이 선행 지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통 6개월, 9개월 후의 경기 상황을 예측을 하는 것이 CLI 지수고 근데 지표는 일반적으로 3개월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월달이나 8월달
그 CLI 지수는 11월 달에 발표가 돼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8월 달 CLI 지수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보통 100 기준으로 지수를 보는데 100 이상이라면은 경기가 앞으로 이제 상승 확장 국면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100 이하라면은 경기가 하강한다는 그런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 100 지수 자체가 100 이상인지 100 이하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추세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90, 100 이하더라도 90에서 91, 92로 이 CLI 지수가 100 아래서 증가를 하는 추세면은 지금 경기가 좀 확장 국면으로 하강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좀 변하고 있는 그런 시기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CLI 지수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8월인데 한국 지수가 99.5에서 계속 나왔죠. 99.4, 3, 1, 99를 깨고 98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CLI 지수가요. 여기가 이제 8월이니까 사실 8월까지 지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미중무역 합의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0.12 정도는 조금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좀 반전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의 그 흐름과 비즈니스 사이클도 보게 되면은 이 CLI 지수가 비즈니스 사이클이 하락하기 전에 먼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비즈니스 사이클도 크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이런 국면에 좀 있었던 거죠.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CLI 지수가 이제 오르게 되면은 비즈니스 사이클도 같이 뒤따라서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한 이 정도 구간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거의 이제 바닥을 치는 구간에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LI 지수가 반전을 하게 된다면은 비즈니스 사이클도 뒤따라서 오르게 되겠고 지수는 이것보다 좀 먼저 선행해서 오르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지수가 거의 약간 바닥을 좀 높이는 그런 국면에 있고 삼성전자라든가 다른 반도체 그런 주가들도 상당히 최근에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 다음에 변화될 것이 반도체라든가 화학 같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제조 산업들의 투자가 좀 재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랑 화학 쪽이 굉장히 이익 사이클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투자 사이클도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는 저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투자도 올해 초 같은 경우는 670억 달러 정도의 투자금을 예상을 했는데 올해 중반 7, 8월이 지나면서 장비 투자 규모가 2020년에 540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줄었죠. 거의 한 20% 가까이 전망치를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 합의가 된다면은 다시 이런 추정치들이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의 기대감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0년 순위, 그러니까 EPS 성장률의 사이클이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라는 것이 그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레포트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수출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해서 30%가 증가를 하고 대형주들의 수출도 순이익도 23%, 소형주들은 21%가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2020년 EPS 성장률이 28%, 그리고 하이닉스는 80%, 현대차는 14%로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죠. 단순하게 EPS가 2018년에 20% 정도 하락을 했고 지수가 한 25%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2020년에는 EPS가 지금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 합의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20% 정도 상승을 한다고 치니까 지수도 무난하게 20% 정도는 상승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 2000대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을 완전히 뚫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2400까지는 약간 무난하게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금 이제 합의가 되고 있고
어떤 레포트들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 그 이면에 나오는 얘기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선제적으로 먼저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호재가 있으면 악재가 생기고 악재가 있으면 호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리스크도 한번 생각을 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가 돼서 글로벌 경기가 만약에 반전이 된다라면은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 제가 가장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겠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지금 비둘기가 아니라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매파적인 스탠스가 조금 더 공고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 자체만 보게 된다면은 주가에는 당연히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국 국가만 따지게 된다면은 성장률이 2% 이하 가능성이 있다고 10월 6일 날 뭐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LG연구원 같은 경우는 내년 성장률이 1.8%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글로벌 제조업과 한국 제조업이 모두 부진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저성장이라든가 선진국의 부양 정책, 뭐 수출 여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여기 나온 얘기들 같은 경우는 수출 여건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저성장은 아무래도 뭐 유지가 좀 되겠죠. 더 뭐 성장이 뭐 고성장을 하진 않을 것이니까. 근데 이제 부양 정책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양 정책이 아직은 좀 남았고 기업 부실 리스크는 글쎄 뭐 유럽 빼고는 크게 부실한 기업이 뭐 중국도 어느 정도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떤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모두 100% 현금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현금의 비율이 뭐 한 10%, 20% 가지고 있는 것은 리스크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현금을 100% 가지고 있는 것조차 그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올바르고 건강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